안녕하세요. 이야기 한자 교실입니다. 오늘은 한자 급수 시험 6급 6번째 시간 해, 달, 시간에 관한 한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연 현상 중에서 해와 달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옛날 해의 모습을 그대로 본뜬 자가 바로 해일입니다. 둥글둥글한 해를 이렇게 세로로 만든 것은 둥글게 새기기가 힘들었던 거죠. 거북이의 등껍데기나 소의 어깨뼈나 대나무 껍질에 대나무 대 쪽에 쓰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길쭉하게 바뀐 겁니다. 자, 낮주자는 붓으로 해를 그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붓으로 이게 또가 오른손 모양입니다. 또를권하고요. 위에 아래. 이게 붓터럭 모양이에요. 밑에가 해일자예요. 해일. 그리고 한일. 땅에다가 붓으로 해를 그렸어요. 그게 낮이라고 그랬어요. 낮에 그릴 수 있는 것은 낮이죠. 밤에는 못 그리잖아. 해가 비치지 않으니까. 그릴 수가 없죠. 해가 떠 있을 때 그릴 수 있죠. 그래서 그림자도 그릴 수 있고 뭔가를 그릴 수 있죠. 또자고요. 또를권 위에 아래 해일이고요. 밑에 한일은 땅을 나타내죠. 땅 위에다가 해를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낮주입니다. 이게 분율자인데요. 분율할 때 쭉 내리끌 때는 이걸 제일 나중에, 꿰뚫은 액은 항상 제일 나중에. 근데 글서할 때는 밑에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아래로 내리긋는 걸 먼저 합니다. 이 분율자예요. 붓으로 해를 그리고 있는 모양이 바로 낮주자입니다. 달올은 저녁 달 모양이에요. 약간 구부러지게 하고요. 갈고리골 해주고 위에서 아래로. 달. 저녁석은 달올에서 한 획만 제거했다 그랬습니다. 저녁석, 석양할 때 쓰는 자고요. 박외자는요. 저녁에 점을 쳐요. 저녁석이죠? 이게 전복자예요. 이렇게 갈라지 모양이죠. 이렇게 거북이의 등껍데기에다가 그 새젓가락을 불에 달궈서 치치치치 소리가 나게 하면 뭐 금이 갈라져요. 그 금이 갈라진 모습을 보고 점을 쳐서 내일 밖에 나가서 씨앗을 뿌리면 잘 되겠습니까? 내일 사냥을 나가면 사냥이 잘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게 바로 점을 친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해도 괜찮은지 점을 쳐서 물어보는 거. 잘 될 것 같으면 그 다음날 밖에 나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박외자입니다. 이름 명자는 저녁에 얼굴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누구야 불러서 입으로 네, 저 누구입니다 라고 답을 하면 누구인지 아는 거. 그래서 이름 명자입니다. 저녁에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서 확인한다. 이름 명자입니다. 자, 밤 야자는요. 집에 누운 모양이에요. 자, 머리 부분 두고요. 사람인이고요. 저녁석 하고요. 파임하면 됩니다. 밤에 누우는데 겨드랑이 액자도 이렇게 비슷하게 씁니다. 밤 야자였고요. 밝을 명자는 이게 창문이에요. 창문을 달빛이 밝게 비춘다라는 뜻인데 나중에 창문이 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해와 달 합쳐서 밝다라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광명, 명암 할 때 들어가고요. 빛광자는요. 이 하인이 빛을 이렇게 비추는 모양인데 무릎 꿇고 앉아서 어떤 그릇에다가 불빛을 담아서 비춰줘요. 주인이 일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죠. 근데 이 그릇은 주로 좀 이렇게 불이 이렇게 타오를 수 있게 타지지 않는 무슨 그런 그릇에다 했겠죠. 그래서 머리 위로 이렇게 불빛을 받쳐둔다라는 뜻입니다. 양쪽에 똑같을 때는 가운데 먼저 해주고요. 한일 긋고 걷는 사람이
이게 사람의 발 모양, 다리 모양을 나타낸 자입니다. 빛광, 광명 할 때 쓰는 자고요. 아침조는요. 아침에 풀이 보이죠. 해도 보이죠. 달도 보여요. 물도 보이는 곳이에요. 물도 보이고 풀도 보이고 해도 보이고 달도 보이는 어슴푸레한 그 새벽을 아침이라고 했습니다. 풀이죠. 해죠. 자, 열십하고요. 이건 풀을 나타냅니다. 이건 해일이고요. 이것도 바로 풀이고요. 그 다음에 달이 있어요. 달. 원래 뇌물도 있어요. 뇌물. 그게 바로 아침조입니다. 조석 할 때, 조회할 때 들어가는 자고요. 바람은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기가 곤란했어요. 그래서 상상의 봉황을 나타냈어요. 봉쇄 봉자가 이 바람풍의 각골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안석해 하고요. 삐침 밑에 벌레 충을 넣어서 바람풍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풍력, 풍향, 태풍 할 때 풍자고요. 해년자는 이게 벼예요. 벼. 사람인데요. 머리에다가 벼 모양을 꾸몄어요. 그리고 춤을 췄대요. 그래서 아마 그 벼의 신, 옛날에 곡식을 굉장히 숭배했거든요. 그래서 그 곡식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모습을 나타내는 게 해년이고요. 벼는 1년에 한 번만 수확하기 때문에 해년의 뜻으로 쓰인 것 같습니다. 삐침 한일하고요. 한일하고 내리고 또 한일하고 뚫을곤 하면 해년입니다. 2020년 할 때 해년이죠. 자, 봄춘자는요. 풀이 나와 있죠. 풀. 이 언덕을 나타내요. 이건 해일이에요. 풀과 언덕과 해가 있는 것을 바로 봄춘이라 했습니다. 이게 바로 풀이고요. 밑에가 해일입니다. 봄에 따뜻하게 풀이 많이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요. 돋아나는 그 풀과 나무 사이에 진칠둔, 이게 언덕이 들어있는 모양이에요. 이 둔자는 꽃을 피우려는 봉우리와 잎의 모양 그랬습니다. 자, 여름 하자는요. 이게 원래 사람의 모양이에요. 하나라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여름에 기우제를 지내는 모습이래요. 춤을 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눈을 나타냈죠. 코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바로 머리 혈자입니다. 머리 혈에 디조올치, 이 뒤따라온다. 디조올치는 발 모양이에요. 근데 온 자의 각골문에 보면은 이렇게 손도 있죠. 손과 발을 이용해서 춤을 추는 건데요. 이 하나라 사람을 뜻했대요. 근데 나중에 여름이란 뜻으로 가차돼 빌려 쓴 글자입니다. 가차라는 것은 빌려 썼다라는 뜻이고요. 이 가을추는 이 메뚜기예요. 가을에 메뚜기가 굉장히 큰 골칫덩어리였대요. 지금도 그렇죠. 이 메뚜기가 벼를 다 갉아먹어 버리면 수확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메뚜기를 그물로 잡아서 불에 구워 먹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각골 문자는 상당히 상세하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메뚜기가 벼에 있기 때문에 벼하고요. 메뚜기를 불에 구워 먹는다. 그래서 불화 넣어서 가을추, 추석, 추분 할 때 가을추가 들어갑니다. 자, 메뚜기의 재앙을 잠재우기 위해서 다섯 신하에게 낮에 제사를 드릴까요? 점쳐 묻습니다. 이렇게 그런 내용도 있어요. 메뚜기를 망으로 잡고 불에 태웠다라는 글이 갑골 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겨울 동자는요, 줄끈에 이렇게 매듭을 한 모양이에요. 1년의 마침 끝마치는 게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끈의 마지막이라 그래서 겨울, 끈을 묶은 거예요, 이게. 끈을 묶은 것이고 밑에 얼음이죠. 겨울은 춥잖아요. 그래서 얼음이 들어온 거예요. 자, 뒤저올치 뒤따라왔어. 겨울의 마지막에 뭐가 따라왔어요? 얼음이 따라온 것이죠. 다시 한번 뒤저올치에다가
얼음 빙자 하면은 겨울 동자입니다. 겨울이 계절의 끝이죠. 그래서 끝맺음이에요. 그래서 끝종자 보면은 실사에다가 밑에가 겨울동이 들어가죠. 1년의 끝이니까 그래요. 그 다음 떼시. 떼시는요. 해일 옆에 이게 시자예요. 시라는 것은 관청이 했던데 관청. 이 시를 음으로 했어요. 이게 뜻을 나타내고 시가 뜻을 나타냈어요. 바르게 간다 라는 뜻이고요. 해와 달은 바르고 규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해일에다 관청시를 합하여서 떼시라 했다 합니다. 이 관청시는 이게 이제 절사 관청시 그러는데요. 그 당시 서역에서 온 스님들이 관청에서 묵었다는 뜻에서 이게 시가 됐답니다. 이 중국에서 이 시에 글씨자에다가 이 관청시를 많이 붙인 까닭은요. 그 정치적 소신을 밝히는데 시를 이용해서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 관청시가 말씀어라고 관청시가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떼시는 해는 일정하게 가기 때문에 그 바르다, 곧다, 바르게 간다 라는 뜻에서 이 시자를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 작자는요. 해일에다가 이 옷을 짓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옥기사, 이게 잠깐사라는 건 잠깐사라고도 하고요. 이게 앞섭의 모양으로 옷을 만든다는 일에서 만들다라는 뜻에서 잠깐의 뜻으로 빌렸었대요. 원래 이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옷을 짓는다. 근데 해일에다가 잠깐사를 넣어서 잠깐 사이에 지나가 버렸다. 그게 바로 그래서 오늘이 내일이 돼버린 거죠. 그쵸? 오늘인데 한밤 자고 나면 오늘이 내일 돼버리죠. 잠깐 사이에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해일에다가 잠깐사를 합하여서 그 어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재금자는요. 입에 무언가를 머금고 있어요. 이재금, 금년 그때 이거 을푸름 머금을 하면 이재금 밑에 입구가 들어가 있죠. 입속에 뭔가 머금, 을푸름 입구에다가 이재금 하면 뭔가 입으로 실을 읊을 때 을푸름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재금은 지금 뭔가 한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재금 밑에다가 마음심이 들어가면 지금 내 마음에 뭔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각념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금은 아마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다.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될 것 같고요. 이 오자는요. 공이 모양이에요. 공이라는 것은 절구를 찢는 거죠. 절구에 뭔가를 찢는 건 원래 곡식을 절구에 찢는 공이의 뜻으로 쓰였는데 거기에서 공이저가 나왔죠. 그 공이는 나무로 만들었겠죠. 옛날 절구통에 찢는 것은 나무로 만들었거든요. 나무목에다가 나도 해서 공이저 했는데 거기서 나무목만 떼고 낫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상호 하오 할 때 낫오자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시간, 해, 일, 달월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자급수 6급 7강 동물, 공구, 방향과 관련된 한자를 공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자 급수시험 6급 6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